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원장님 또 실무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간호학은 잘 많이 사시면서 겪어보셨겠지만 사람을 돌보는 그 실무진을 키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질병이나 또 치료에 있어서 그게 삶의 레벨로 내려가면 얼마나 다양한 그 현장이 생겨나는지를 너무나 몸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여러 방법론을 또 여러 절차에 걸쳐서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기회에 함께 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에 그 강사분들께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많이 다루어 주셨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쉽게 보여주는 그림을 그냥 가져왔는데요. 이 양적 연구는 이미 정해진 어떤 틀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만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이제 질적 연구는 자연주의적으로, 상대주의적으로, 해석주의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려내는, 그럼 이것이 어떻게 패러다임적으로는 상호 통립할 수 없는 인커멘슈러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짬짜면 그림을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걸 예전에는 저희 간호학 안에서는 80년대 초중반부터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합쳐서 제3의 지점을 포스팅하면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지점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사실 한 10여 년 이상 해본 결과로는 뭔가의 새로운 어떤 그 디멘전이 생긴다기보다는 그런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어떤 식으로든 접목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냥 현실의 다양함, 그 다음에 삶의 애틋함, 여러 모양들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라고 합의가 되면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소용되기보다는 믹스드 메소드란 말들이 더 많이 쓰이게 되었고요. 또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믹스드 메소드라는 얘기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요즘 저희 간호학 또는 의학 안에서의 어떤 얘기들도 다 혼합 연구, 복합 연구 이런 방법으로 이제는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믹스드 메소드 책들을 보면 이렇게 요 책에서 다 사실은 대동소이하게 이 방법론들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시면 이걸 시간을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시차를 두고 진행할 것인지, 양적이 리드할 건지, 질적이 리드할 건지, 또는 그것을 계속 트랜스포머티브 하면서 옮겨갈 것인지 다양한 방법들을 썼는데요. 제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크게 그렇게 방법론에 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현실을 보고자 하느냐, 연구 질문에 따라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구처럼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좀 자체롭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걸로 저는 가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의료는 다 한 번씩은 아파 보셨으니까 아플 때 아무리 의료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대상자들을 의 현실을 받아내는 연구,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제가 해왔었고 또 제가 많이 보는 연구들은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연구 안에서 양적과 질적이 함께 쓰이는 거는 당연히 도구개발 연구에서 과거에서도 많이 해왔었던 어프로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먼저 탐색을 해서요, 익스플로어를 해서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서 도구 항목들을 추출해서 도구를 개발해서 타당도 신뢰도를 보는 아주 전형적인 도구 개발 연구에서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가 함께 그 한 연구 안에 쓰이는 그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가 비교적 굉장히 밸류 뉴트럴한 그런 위치에서 양적, 질적 연구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현실에 치우쳐 있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항암제의 표적 치료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효과를 설문조사도 하고 또 질적으로 묻기도 해서 두 개를 함께 제시하여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대등설계 연구가 두 번째 카테고리고요. 세 번째는
그 양이 먼저 가고 질이 따라가거나 또는 질적 연구가 먼저 가고 양적 연구가 따라가는 우위 설계 연구입니다. 이거는 그 양적 연구가 먼저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어떤 그 측정에 의해서 양적 자료들이 도출이 되고요. 그것의 매니페스테이션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 대상자들의 일부 샘플을 뽑아서 질적 연구를 해서 그 색깔을 질적인 정성적인 부분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의료, 아픈 것, 또 통증, 고통 또는 어떤 그 질병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질적인 것이 우선된다기보다는 양적인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질이 먼저 있고 양을 뒤로 하는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를 먼저 하고 그것의 정성적 측면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앞에 그 스타일이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들은 제가 요 세 개의 카테고리에 이제 제 학생들이 한 연구기 때문에 도용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가져와서 설명드리기가 더 좋았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요 세 개의 카테고리의 샘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아주 최근에 저희 그 박사 학생의 연구인데, 유방암 여성들이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신체에 이제 알터레이션이 오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변화하는 건데, 신체는 변화했죠. 다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바디 이미지 얼터레이션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도구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적 연구를 먼저 해서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타당도를 검증해서 결국은 도구까지 이제 개발한 연구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 5명에게 이제 바디 얼터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했고, 이 논문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거기에 질문 문항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3개의 범주에 8개의 하부 주제가 나왔는데, 그 예로 그 큰 글씨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만 글씨들은 도구의 실제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신체를 온전히 마주함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학생이 나는 수술로 변한 유방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 밑에도 신체 변화를 치료의 한 과정으로 이해함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어서 그것에 대한 방향으로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변화된 신체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함이라는 주제로 그 밑에 아이템이 나와서 총 한 60개인가 되는 아이템으로 도구 개발을 완성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첫 번째 카테고리 연구고요. 두 번째 연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연구자가 뉴트럴한 시각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중재를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함께 본 겁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진행했던 둘 다 박사 학생들인데요. 뒤에 보시면 첫 번째 학생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간호사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영상에다가 이렇게 3D 뭐를 넣었어요.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게, 뭐 가래도 빨려 나오는 것 같이 보이고 혈관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3D가 접목된 상호 교호적인 교육 컨텐츠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했고, 휴리스틱스를 보기 위해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포커스 그룹으로 어땠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강지영 박사가 한 연구는 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건데요. 학생 교육용입니다. 이건 환자들 용어는 아니고요. 학생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 시간이 되었을 때 약을 드리고 또 뭐 운동도 권유하고 식단도 짜고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내려가 있고 고혈압이 내려가 있고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가 굉장히 뉴트럴한 자세로 있는 거고요. 양적 연구와 질적 면담을 같이 수행하는 거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까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료 분야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간호학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사실은 조금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정성적 측면의 결과를 도출한 예고요. 또 반대로 양적 결과에 대한 보충 설명이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조금 제가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양적 연구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는 아니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유니터리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러면 서브로 질적 연구가 들어가서 어떻게 멀티플 리얼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예를 한 2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양적 연구로 먼저 조사를 하고 질적 연구를 서브로 붙인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17년에 우리 조성희 선생님이 석사 연구를 한 건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왔을 때 뭐를 연구하고 싶니라고 했을 때 이분이 아산병원의 위내시경실에 있는 간호사인데요. 저한테 이제 연구 인쿼리를 이야기하다가 똑같은 위내시경을 받으러 왔는데 받으러 온 목적이 3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처럼 전혀 증상도 없이 정기적으로 직장에서 권유를 받고 건강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냥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받는 그냥 스크리닝 목적의 건강검진. 2번째는 뭔가 불길하게 증상이 있고 6개월 이상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뭔가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서 이게 진단을 위한 검사. 그다음에 3번째는 이미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팔로우업을 위한 위내시경. 이렇게 위내시경을 받으러 오는 목적을 크게 그 외에도 뭐 아류들도 많이 있지만 크게 3종류인데 이분들의 얼굴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간호사가 설명을 하면은 대상자들이 다 걱정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혼합 연구를 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좋은 틈새라고 봐서 양적 연구로는 서베이로 바스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냐, 얼마나 힘드냐를 10점 만점에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로 묻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트레이트 앵자이어티 인벤토리 중에 스테이트 쪽만 빼서 그쪽 앵자이어티 인벤토리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는 그중에 17명인가를 질적 면담을 해가지고 어떤 양태로 뭐가 힘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17명을 FGI를 했네요. 그래서 7명, 5-6명씩 한 4-5그룹으로, 서너 그룹으로 나눠서 FGI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적 연구 결과는 125명을 이제 위내시경을 하러 온 목적에 따라 나눴더니 스크리닝 하러 오신 분이 22분, 그 다음에 2번째 뭔가 증상이 있어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받으러 오신 분이 46분, 그리고 나머지 팔로우업군이 굉장히 큰 상급종합병원이니까 이제 팔로우업군이 굉장히 저렇게 많으신 거죠. 평균 연령은 53세셨고 남자가 70여 명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바스랑 이 앵자이어티 인벤토리를 했는데 이 3그룹당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자이어티 레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 트레이트 앵자이어티 인벤토리가 여기 적어왔는데 20문항으로 구성된 4점 라이커 스케일인데요. 이게 우리 이렇게 우울한 레벨에 잘 들지 않는 정도로 많이 우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3그룹이 다시 말하면 스크리닝을 하러 온 분들의 불안 레벨은 통계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질적으로 한번 물어봤더니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정성적인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스크리닝 하러 오면 이거 미다졸람 너무 나 전번에 이거 맞고 나서 완전 지하철 많이 지나쳤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또 구역질 나는 게 걱정된다. 뭐 비수면 검사는 더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부터는 이게 뭐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가 되게 깊어지는 거죠.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고 슬프고 갱년기 우울증도 있고 위내시경 검사에서 출혈이 될까? 이게 조금 더 깊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벌써 이제 위암을 진단받으시고 팔로우업 하는 그룹이니까 내가 죽으면 애들은 누가 돌보나 이제 아주 전형적인 1, 2, 3절이 쭉 나오시는 걸. 그래서 이제 저는 요게 이렇게 보시면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믹스 메소드를 적용해서 그냥 설문조사만 하는 논리실증주의적 어프로치로 봤을 때는 이 환자들의 불안은 다 똑같고 그렇게 걱정할 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질적 연구를 적용함으로써 그 정성적인 측면을 보면 내용이 논문을 보시면 거기서 얼마나 더 심한 단어들을 많이 썼나 이렇게 단어로 양적 내용 분석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인데요. 뭐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로 뭐 힘든 여러 뭐 그런 그 워크플레이스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직 삶의 질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어떤지를 보는 30문항짜리 5점 라이커 스케일이었나 그런데요. 네. 그걸로 보는 스케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는 G 스코어, Z 스코어를 구해서 표준 점수를 만든 다음에 상중하로 세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컴패션, 세티스팩션, 그러니까 만족도가 있는 그룹이 있고 퍼티그가 있고 완전히 소진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세 그룹으로 나눠진 사람들을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총 76명을 양적 연구를 했더니 compassion, satisfaction, 다시 말하면 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보람이 되고 QOL이 굉장히 높은, 프로페셔널 QOL이 높은 사람이 16명, 그리고 미들 그룹이 41, 그리고 완전히 소진되는 그룹이 19 정도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질적 연구를 이제 24명을 거기서 했는데 재미있게 나온 건 이 로로 QOL로 카운트되는 이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자가 오면 올수록 난 완전히 번아웃 상태다. 너무 소진이 된다. 너무 힘들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간호사들은 나는 너 여기서 힘들지만 나가서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하러 온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페셔널 QOL이 굉장히 높은 간호사들은 난 여기서 일하면 일할수록 너무 리워드가 되고 뭐 이렇게 질병이 아닌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받고 또 고맙다고 해주면 내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리워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 현장에서는 양적 연구를 하고 나서 질적 연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냥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여러 질병과 또는 의료 현장의 다각적인 현실들을 조금 더 층화해서 멀티플 리얼리티의 그 계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하면 믹스 메소드를 잘 하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무엇이 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의학이 아닌 간호학을 하다 보니까 케어링에 그 관점으로 이 의료 현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약자나 또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 또 그리고 정통 치료가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들이 자꾸 눈에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를 보시면 주로 여성이나 암 치료가 잘 안 된 사람들, 뭐 질적 연구 이런 쪽으로 많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시각이 조금 픽스돼서 이제 연구가 한결같이 뭐 비슷한 시각으로 좀 연구가 되는 거인데 학생들은 연구 목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피노미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성공적인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메서드를 섞다 보면은 이걸 완전히 밸류 뉴트럴하게 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저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스탠포인트는 아무리 그게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아까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효과를 보는 그런 연구가 아닌 다음에야 어떤 현상을 양적 질적으로 함께 어프로치를 하면 한쪽으로 쏠리지 이게 완전히 밸류 뉴트럴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제가 가진 스탠포인트인데 뭐 해보시고 또 본인의 어떤 뭔가 그 원칙을 만드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브 메소드의 목적과 강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프린시플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꽤 오래 전인데 굉장히 미국의 제니스 모어스라고 아마 질적 연구 잘 하시는 분들은 저자를 아실 텐데 그 모어스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피노미놀로지하고 그라운드 티오리를 믹스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이게 우리나라는 한글로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정말 다 비슷하게 나온다, 결과가. 그래서 이게 질적 연구를 두 개를 믹스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정말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냐라고 했더니 그 제니스 모어스 선생님이 그게 어렵거나
끝이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는 건 그 방법론의 각각의 방법론의 연구 방법론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메소돌로지를 충실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네 번째 원칙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동일한 대상자로 이제 양적 연구를 먼저 하든 질적 연구를 먼저 하든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원칙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라 뭐 많이 얘기는 못 드리지만 또 추후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